카지노 도시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죠. 카지노를 몰라요. 카지노를 아직도 한국 모른다고. 죽어가는 이 폐광 지역을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국 카지노는 완전히 몰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0년 뒤에는. 그래도 강원랜드는 우리 폐광 지역에서 정말 유일한 희망이고 그래도 이게 돼가지고 뭐 우리 기대는 주민들 크게 했죠 뭐 크게 했는데 주민 기대에 미치지 뭐해요. 산허리엔 아직 갖은 초록이 넉넉해도 산머리는 언제나 겨울이라 만년설이 주인입니다. 북미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륙의 등줄기 로키 산맥. 백두산과 맞먹는 해발 2,500m 고지대에 이 대자연의 축복을 병풍처럼 들이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1시간 반, 구비기를 넘고 넘어 검은 매의 땅 블랙호크에 도착했습니다. 주민 수는 겨우 120명 남짓한 콜로라도 주에서도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이지만 아담한 건 겉모습뿐입니다. 인구 600만 콜로라도 주 전체 세수의 약 15%가 이 마을에서 나옵니다. 바로 카지노에서 말이죠. 지금은 미니 라스베이거스라 불릴 만큼 알아주는 카지노 타운이지만 원래는 광부들의 도시 금광촌이었습니다. 블랙호크의 황금은 1800년대 중반 수만 명을 끌어모으며 콜로라도 골드러시에 불을 당겼습니다. 하지만 100년의 금빛 부흥도 한때 폐광과 함께 도시는 쓰러지고 사람들은 줄줄이 떠나버립니다.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 끝에 마침내 주 헌법은 블랙호크를 역사 보존지구로 지정하고 1990년 카지노를 합법화합니다. And it brings in revenue. Don't get. We were voted in as a gaming town. That's the choice people fought for. There's a lot of people up here that wanted it.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번 블랙호크 중심가의 한 카지노 호텔로 가볼까요? 여긴 카지노로만 12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1년도 한 달도 아닌 지난 주말에만 말이죠. The casino industry in Gilpin County is kind of the economic driver, right? So that's the biggest industry here in Gilpin County and supports a lot of the public initiatives. 블랙호크엔 이런 카지노 호텔이 18곳이나 있습니다. 유서 깊은 옛 광산 도시의 카지노 수익은 이미 20년 전에 금광 수익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명이 찾는 이 작은 카지노 마을의 가장 큰 무기는 유구한 역사. 검은 매는 광산 위를 날던 옛 기억으로 두 번째 비행에 성공한 겁니다. We prosper on the history here. Totally history. The history here is fantastic. History is this whole town. Every building has a story here. Empty buildings in here today, but they will be filled by next year with other casinos. 로키 산맥이 만든 천혜의 장관. 160년 전 어제와 오늘을 잇는 광산의 흔적과 주민들의 피땀으로 쌓아올린 카지노. 블랙호크의 배광은 재앙이 아닌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의 블랙호크를 꿈꿨던 곳이 있습니다. 이 골목에 나오면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코를 찔렀지. 근데 70년도하고 80년대까지 그래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는 식으로 그만큼 돈이 흔했지.
이 지역이 굉장히 좋았어요. 탄을 이렇게 해서 쫙 피대 나가면 거기 돌고르고 하는 거 다 여자분들이 했어요. 한국 전쟁으로 초토화된 한반도 경제를 재건하고 60년대 국가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한국 근대 산업을 이끈 석탄. 숨이 턱턱 막히는 지하 600m 갱도 아래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과 태백, 영월과 삼척은 그 시절 국내 무연탄의 88%를 생산하던 전초기지요. 남녀할 것 없이 광산을 누비던 산업 전사, 광부들의 눈부신 잿빛 땅이었습니다. 석탄이 밀려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88 서울 올림픽까지 그 시기가 이제 가장 그 폐광 지역이 융성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도권에 이제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쓰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정 에너지를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연탄 시장이 사양화되기 시작해요. 1989년 석탄 산업 합리화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167곳이던 강원도 탄광은 10년도 안 돼 8곳만 남기고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광부와 그 가족이 줄줄이 떠나갔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이 이제 그 영월, 정선, 태백, 삼척 지자체인데요. 그 4개 지자체 모두 1985년도에 비하면 인구가 절반 이상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석탄만큼 넘치던 아이와 젊은이는 이제 석탄 못지않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젊은 층의 부모들을 따라서 또 아이들이 또 같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학교도 없어지는 거고 병원도 없어지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기초 인프라 자체가 있기 힘든 거죠. 준비 없이 맞은 폐광의 타격은 상상을 초월해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30년에서 5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광산 근로자들에게 직업 교육도 시키고 찬란했던 탄광 도시는 온데간데 없이 또 거기에 광산이 문을 닫았을 때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 산업도 미리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착륙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몽땅 소멸 위기입니다. 너무 단기간에 아무런 대안 없이 그래서 도저히 어떤 이 도시의 기능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생존을 건 대정부 투쟁. 살기 위해 거리로 나와 머리를 밀고 회풀을 들었습니다. 가시적인 대안을 못 내놓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다간 죽겠다 말이지. 먹고 살게만 해주면은 핵폐기물 처리장이라도 우리는 유치하겠다. 마침내 1995년 겨울 폐특법이라 불리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경제 사정이 특히 열악한 폐광지역 중 한 곳에 한해 카지노업이 허용됩니다. 이거는 당시로서는 가히 핵폭탄급이야. 논란 끝에서 진통이 많았지. 죽어가는 이 폐광지역 여기를 살리는 특단의 조치로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옛 광산 도시가 검은 눈물로 쌓아올린 잿더미 속 희망은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도박은 인류 문명사와 함께 진보해왔습니다. 400년 전 무역 전쟁에 밀려난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공화국은 유럽 최초로 상업 카지노를 허용, 독일 바덴바덴과 마카오, 모나코 등 세수입 증대를 위한 나라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유럽의 상업 카지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꽃을 피웁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꿈의 도시. 1931년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 의회의 카지노 합법화 결정은 세계 대공황 극복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카지노 가지고 우리 300만 인구가 다 우리가 주거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산업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익되는 창출을 가지고 의료 사업이라든지 무슨 뭐 유경 사업이든지 도네이션 같은 거를 경쟁해야 합니다. 미서부의 사막 한가운데 가장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 놓인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설립 30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도시로 등극합니다. 의대도 창설해주고 또 스포츠도 지원해주고 뭐 제가 볼 때 이익금 거의 다 갖다 붓는 것 같아요. 사회에다가. 관광객만 연간 4천만 명. 이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는 온갖 유혹으로 오감을 미혹시킵니다. 카지노 호텔마다 화려한 공연과 쇼로 사로잡고 We just like the atmosphere. It's alive. People are always walking around. It's just a fun city to visit. 21살만 넘으면 모든 게 가능. 술도 게임도 뭘 먹고 뭘 하든 자유입니다. 따는 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요. Casino. Casino. Yeah. Casino. Yeah, casino very nice. Yeah. Why? Yeah. Because And this is place fun for me. 항공권의 럭셔리 호텔 숙박권은 물론 또 오시라며 명품과 자동차까지도 쥐어줍니다. 큰 손들 얘기라고요. 여기선 소액 베팅을 하는 개미들도 꾸준히만 온다면 얼마든지 VIP 대접을 받습니다. Because it's Vegas. He does it so often that he gets the complimentary rooms. Yeah. So it's a free stay. Why not get away? 누구나 쉽게 언제까지고 편하게 그리고 다시 오게. 자본주의의 결정체인 카지노가 가장 중시하는 건 바로 접근성입니다. The most attractive point I think is that it's accessible anytime to anybody. You're able to choose which tables you would like to go to. 유럽도 비슷합니다. 스페인 식당 한쪽에는 인형 뽑기만큼이나 슬롯머신이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는데요. 밥이 나오기 전에 잠깐 하는 게임은 꿀맛인가 봅니다. 주유소에도 휴게소에도 유럽 곳곳에서 미니 카지노는 흔한 풍경입니다. 코로나 상황 한복판이었던 2021년에도 미국 도박 산업은 5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카지노는 56만 명을 직고용하고 연방과 지방정부의 게이밍세 14조 원을 냅니다. 미국은 전체 50개 주 중 29개 주에 980개가 넘는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다 환원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서적으로 카지노가 나쁘다는 인식을 안 하지. 환영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카지노였을까요? 사실 산중턱 고원의 거친 폐광촌 블랙호크와 사막 위의 성 라스베이거스는 이 정도 규모의 성장을 이뤄낼 다른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폐광 지역에 카지노를 처음에 설립한 것은 다른 산업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카지노 산업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래 봤기 때문에 태백산맥 자락, 석탄 외엔 이렇다 할 자원도 인프라도 없었던 강원도 폐광 지역 역시 그래서 카지노, 그래서 강원랜드였습니다. 네, 사실은 그 폐광 지역 이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 기업 유치하는 게 진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번호는 몇 번입니까? 2,500번. 예약은 언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원랜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족쇄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카지노는 더 이상 발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1998년 창립된 강원랜드는 25년째 마카오는 어떤데요? 마카오는 작살나지. 배팅 금액이 일단 다르니까. 입장하는 거는 뭐 이거 뭐 금사하고 뭐 이거 문이 들어가는 문이 54만 거 아시죠? 블랙호크처럼 날아오르시도 규제 있는 데는 한국밖에 없지 않나요? 저는 그 규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즐긴다는 느낌보다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여기는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라스베이거스처럼 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카지노를 몰라요.
카지노를 아직도 한국 모른다. 그거를 보약이라고 만들어야지 그걸 사약이라고 만들면 안 된다 이거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허가를 받고 국무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통제하며 기획재정부의 경영감독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시장형 공기업 강원랜드. 한국에서 카지노는 그저 도박장, 강원랜드는 규제 대상일 뿐입니다. 너무 미세한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거예요. 테이블은 몇 대를 놔라든지. 문 연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표 끊어 대기번호 받고 순서 놓칠까. 아침 10시 개장 한참 전부터 어슬렁어슬렁. 내 차례 오면 불이 나게 달려가야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줄 서서 신분증 검사에 음주 검사도 기본입니다. 휠체어 탄 이 어르신은 신분증을 못 찾아 결국 씁쓸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묻죠. 미국 사람들이 보면. 그죠? 돈을 쓰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또 돈을 받는다. 입장료를. 말은 안 되죠, 사실은. 노는 데 집중하시라고 공짜 맥주까지 알아서 갖다 주는 대접은 한국에선 불가능. 빡빡한 절차 끝에 들어가도 맥주 한 잔 입에 못 댑니다. 외국 가면은 대접받고 환계 대접받고 하는데 꼭 이어 와야 되냐. 우리 같은 경우는 오면은 미리 예약해가지고 자리에 앉지 못하면 서서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게임 종류와 게임기 대수, 영업장 면적까지 모조리 정부 통제 아래 게임기 수는 10년째 그대로입니다. 아주 가장 사람들이 왜 한국말 그거는 정부에서 완전 명목상 그냥 탄광총 달래기 위해서 명목상 강원도를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동네 게임대로 마찬가지야. 게임기는 적고 자리는 없으니 한 번 앉으면 안 뺏기는 게 상책. 즐기기보다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가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왔던 김에 막 끝까지 한락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중독을 심화시키는 과몰입도 일어나고 또 우리 분위기도 보면 꼭 도떼기 시장 같은 분위기, 도박장 같은 분위기 난다는 거예요. 영업시간도 예외는 아니죠. 6시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카지노 사업에서 중간에 문 닫는 데 처음 봤어요. 아침에 마감한다고 문 닫는 데 처음 봤어요. 카지노는 24시간 문 닫으면 안 되거든요.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그 정점에 놓인 산업이 바로 카지노지만 돈을 더 쓸 수도 더 걸 수도 없습니다. 베팅 금액이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박을 해라고 시켜놓고 30만 원만 해라. 그러면 그거는 계속 그냥 일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약속이 있어야 나는 이기려고 하는데. 라스베이거스와 필리핀, 마카오 등 최저 베팅액과 최고 베팅액 차이가 많게는 500배까지 나는 다른 카지노와 비교하지 않아도 전 세계 카지노 중 가장 낙차가 적습니다. 본전 찾기 제일 어려운 카지노란 뜻입니다. 이거는 200만 원 이러면 본전 못 찾아요. 그 30만이 맥심인데 아래 객장에 그걸 어떻게 10번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이 구조는 이건 좀 잘못됐어요.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특명을 받고 지역의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세워진 합법 카지노임에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원랜드도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사람도요. 도박 중독을 막겠다는 취지로 강원랜드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손님들에게 걸린 베팅 제한처럼 강원랜드에는 매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매출을 1조 6천억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특정 기업의 매출을 제한하는 이런 모순된 그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설립 취지에 따라 카지노 연매출의 13%를 폐광 지역을 위한 개발 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강원랜드는 더 벌어 더 낼 수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매출 총량제가 가장 문제가 되죠. 매출 총량제를 지키면 강원랜드의 성장세가 둔화가 됩니다. 강원랜드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 폐기금이 성장이 안 되죠.
폐기금이 성장이 안 되면 우리 폐강 지역 자체가 성장이 안 됩니다. 강원랜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에 의해 매출이 통제되는 카지노입니다. 그런데면은 뭐 망하는 거죠. 뭐. 다른 나라는 그냥 달리기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걷지도 못하고 기어간다고 봐야 되는. 그게 큰 잘못이거든요. 벌 수 있을 때 왕창 벌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젠 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카지노, 사람들이 찾질 않으니까요.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은 2016년 1조 6천억 원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입니다. 317만 명이던 방문객은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 208만 명까지 뚝.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70% 수준입니다. 무려 100만 명이 증발했고 갈수록 더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규제 폭탄. 과도한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귤 규범이 심한 카지노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 하나요? 그리 멀리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3시간 반이면 필리핀, 5시간이면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6시간이면 태국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해외로 더 나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도 전에 입구부터 한국말만 들립니다. 공연에 쇼에 끊이지 않는 볼거리. 곳곳이 카지노로 통해 어디로든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습니다. 융숭한 대접도 빼놓을 수 없죠. 동남아 카지노는 이미 한국인 천지입니다. Maybe 80 to 90%. Too much Korean. And it's a lot of condominium here outside. And then the owner is Korean. 싱가포르는 지난 2010년 문을 연 카지노 복합 리조트 마리나 베이 샌즈를 필두로 고작 10년 만에 아시아 최대 카지노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마리나 베이 그 공사하는데 공사 비용이 한 2조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부대 시설 이렇게 하면 한 5조 정도 됐는데 1년 매출이 2조가 됐어요. 1년 매출이. 그러니까 1년 만에 그냥 공사비 다 뽑은 거예요.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지난 1994년 카지노는 절대 안 된다며 강경태세를 취했지만 아시아 경제 위기와 전염병 사스발 경제 타격 극복을 위해 13년 뒤 생각을 바꿉니다. 이제 카지노는 싱가포르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정통 카지노 강국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뭐 한국하고 비교하면 비교 상대 자체가 안 됐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수입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는데 개방해 놓으니까는 지금 뭐 세계 최고가 됐거든요. 10년은 앞서 생긴 강원랜드와 비교도 안 되던 필리핀 카지노는 불과 10여 년 만에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카지노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은데 필리핀이나 동남아는 놀이 문화입니다. 얼마 전에 그 스트릭했던 싱가포르도 규제가 풀리고 타깃은 한국인입니다. 거기 왜 가냐고. 그 시간에 여기 오는데 여기 어떻게 가냐. 응? 먹는 것부터 자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자기 게임만 하면 다 봐주는데 밥 주지, 뭐 주지, 다 주지. 필리핀 정부는 카지노를 국가기관 산업으로 보고 전투적으로 시장을 넓혀왔습니다. 현재 필리핀 카지노의 연평균 성장률은 17.1%, 새해는 무섭게 확장 중입니다. 한국처럼 뭐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즐기고 싶다가 있는 만큼 즐기면서 뭐 무료로 음료 마시고 무료로 음악 듣고 공연 보고 저보고 한국 가서 카지노 하라면 전 안 하죠. 지난해에는 강원랜드의 3배 수준인 4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도보다도 90%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다 국익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들여와도 지금 관광 수입은 지금 적자예요. 엄청난 적자예요. 이거는 100%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마닐라 도심 곳곳에는 이미 26개 카지노가 즐비하지만
더 들어설 카지노도 수두룩합니다. 앞으로 또 10년 뒤 필리핀은 어떤 모습일까요? 필리핀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카지노에. 시설만 갖춰놓으면은 손님만 유치하면은 원자리에 들어갈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게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끌어들인 수익은 막대한 세금으로 지역에 재투자됩니다. 공항과 도로를 짓고 학교와 병원을 세웁니다. What the government need just to control the site, but at the same time also like giving some freedom to the people. They can get for more tax, and then with that tax actually can help for the people. For example, they build for the infrastructure or for the charity. 많이 버는 대신 많이 내야 합니다. 한국인의 국외 원정 카지노 추정액은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약 5조 원. 강원랜드 매출액의 3배인데 2017년 이후로는 조사치도 없어 지금은 어느 정도일지 짐작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깝잖아요. 그 큰 돈을 가지고 나가서 쓰는 거. 다른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서 완화를 규제해서라도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지 않게끔 하면은 일석이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남아 카지노가 집채만한 해일이었다면 동쪽에선 쓰나미가 태동합니다. 한국 카지노는 완전히 몰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0년 뒤에는. 오는 2029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뒤 일본 오사카에 10조 원 규모의 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강원랜드의 전 변곡점은 일본의 복합 리조트 두 곳이 만들어지는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강원랜드가 그런 대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에게 이게 과연 경쟁력이 될까? 일본도 빠찡코는 오픈하더라도 카지노만큼은 절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법과제도적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게 예초됐었는데 투쟁에 투쟁을 거듭한 끝에 필사적으로 유치한 강원랜드의 위기는 더 이상 강원랜드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뭐 거의 지지도 가듯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그런 합법적인 대규모의 카지노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카지노에 지금 우리 강원랜드에 출입하는 고객의 상당한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미 파친코라는 도박 게임이 깊게 자리 잡은 일본은 한국만큼이나 카지노에 보수적이었지만 일본 정부는 오랜 시간 공들여 카지노로 열 새 시대를 준비해왔습니다. 오사카가 이 연구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20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법 제정이 2018년도인가인데 그러면 한 18년을 연구를 해가지고 법을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그 준비가 그러고 나서 지금 10년 가까이 뒤에 오픈하는 거거든요. 이 이웃나라의 목표는 아시아를 넘어선 세계 관광과 마이스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 일본의 야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사카까지 강원랜드가 하겠어요? 그럼 스스로 족쇄 때문에 다 발목 잡고 전부 일본 존립시키게 생긴 거예요. 타깃은 이번에도 한국인입니다. 한국 고객들 들어가기 위해서 뭐 전세기까지 맞춰가지고 한다는 계획까지 그런 풍문이 들려요. 일본 정부는 복합 리조트 건립과 운영에 약 21만 개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고 연간 1조 1,400억 엔, 한화로 약 1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남아 카지노 시장이 불과 10년 만에 거인이 돼 한국 손님들을 끌어가고 일본이 카지노법 준비에만 10년을 쏟아부으며 연구에 몰두할 때 25년 전 지역 살리고자 나은 강원랜드는 왜 마음껏 날아오르지 못했을까요? 완전 경쟁 시대에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뿌리 자체를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선 시간은 충분했다 말하는데요. 규제 일변도로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게끔 했으면서 지금 와서 너네 그렇게 줬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팔다리 묶인 카지노.
날개 없는 강원랜드의 추락이 가장 두려운 건 바로 폐광 지역입니다. 많은 규제, 그 규제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시장 가보세요. 텅텅 다 비었어. 카지노 도시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죠. 탐만 캐던 손에 깃발을 들고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쳤던 주민들 가슴은 시커멓게 문드러졌습니다. 오직다 더 폐기장을 거든. 그래서 이게 강원랜드가 안 되면 그거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돼가지고 뭐 우리 기대는 주민들이 크게 했죠. 뭐 크게 했는데 주민 기대에 미치지 뭐해요. 내일을 준비할 새도 없이 정부 정책에 이끌려 폐광지로 전락한 지역을 내버려 둘 수 없었을 뿐이었으니까요. 바랐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폐광 지역에 대해서 그게 생겼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정부에서 너무 빼가고 너무 제재가 많고 그게 좀 안타깝죠. 문 닫은 광산 도시의 아우성. 설립 취지에 맞게 마음껏 수익을 내고 지역의 주민의 넉넉히 돌려달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여기 주역 주민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 금토일만 빼면은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들이 우리 지역 개발을 위해서 온전히 아주 오롯이 쓰일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얽히고 설킨 규제 사슬에 더해 강원랜드 수익 절반은 각종 기금과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중앙에서 빼가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법인세 15%, 뭐 매출액이 10% 관광진흥기금, 뭐 이거 엄청 많이 간단 말이야. 폐광지역 지원을 위해 세워졌음에도 국세와 관광기금 등 중앙부처가 가져가는 돈이 폐광지역 지원에 쓰이는 폐광기금 등 지역에 내는 돈의 최대 3배 수준입니다. 폐광 지역을 살려내라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저기 폐광 지역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합쳐가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구조에서 남을 수 없고 그걸 애들 고용 창출이나 재투자를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지역에다가 해야 되고. 어깨는 무겁지만 하다못해 카지노 입장료 10,000원까지 전부 국고로 갑니다. 그 돈 100% 우리가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장세를 우리 입장하면 여기 왜 입장하는데 왜 10,000원씩 받냐? 9,900원이지만 10,000원 받냐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받아가지고 정부 주는 거예요. 입장세도. 하나 둘 광산이 주저앉을 때만큼이나 이곳은 절박한 심정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 특히 누가 뭐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특혜 주고 뭐 이게 아니고 폐광 지역 주민들이 몸부림과 절규한 눈물로 일궈낸 결실들이에요. 우리가 카지노를, 강원랜드를 줄곧 억제하고 억눌러 왔던 이유는 뭘까요? 아마 카지노하면 도박, 도박하면 중독으로 연상되는 연결고리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면 강원랜드를 묶은 사슬은 견고했을까요? 더 걱정하는 건 정선이나 강원랜드는 사실은 아니에요. 인터넷 도박 환자들이 늘어요, 지금. 인터넷 도박이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 도박? 불법 도박이죠. 양지에 세워진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에 매섭게 가해지던 철퇴는 이를 피해 새를 불린 음지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우리 고객들이 외국이나 온라인 쪽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은 이제 강원랜드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이제 게임 환경이 아니냐. 불법 그 카지노로 많이 이탈했어요. 뭐 불법 카지노의 한 80~90%는 온라인 카지노예요. 강원랜드 연 매출은 1조 2천억 원에서 4천억 원 정도인데요. 카지노가 한 대략 한 26조 원 정도가 이제 그 불법 이제 카지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23조 원 정도가 이제 온라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불법 카지노 시장 규모만 강원랜드의 20배 이상이란 소리. 비공식적 통계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 범죄라든지 다른 형태의 문제까지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밖으로 아니면 내부로 숨어 들어가는 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법망한 강원랜드를 억누르니
다른 한쪽, 그러니까 법망 밖의 시장이 부풀어 오른다는 말인데요. 지금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겠다고 하는 그 정부의 그런 규제 정책은 일면 상당한 모순이 이미 다 노출이 돼 있다. 정말 그럴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PC방 같지만 안은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려면 배를 누르고 보안 카메라로 안에서 얼굴을 확인한 뒤 열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법 시장에서 놀던 건 아니라는 이 사람은 강원랜드도 제법 다녀봤다는데요. 아 거기 갈 바엔 다 뭐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그걸 돈 받아. 입장료 받아. 무슨 뭐 장사해? 화장실도 못 가게 거기는. 거기 쉴때 일어나면 또 자리를 뺏겨요. 어디서 밥도 못 먹고.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나라 카지노들을 접해본 뒤 아예 발을 끊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원랜드도 골 때리는 게 새벽에 나가라. 어? 그게 뭐냐고. 그게 무슨 민간이 훈련하는 거야? 이거 그냥 공산당보다 더한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강원랜드를 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25살의 강원랜드. 벼랑 끝에서 절박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든든히 지역을 이고 갈 청년으로 자라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원랜드와 폐광지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진 않을까. 이미 25년이면 늦었죠. 늦었다고 보죠. 너무 멀리 돌아와 이미 늦어버린 걸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해서 우리가 좋은 문화 받아들여가지고 하다 보면 앞으로 50년, 뭐 30년, 50년 후에는 미국같이 자유롭게. 내부에선 올가미의 꽁꽁. 여기에 사회악이라는 사회적 시선은 굳혀질 대로 굳혀졌고 대외적으로는 덩치 큰 고래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강원랜드를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여러 국민들이 강원랜드는 참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공연도 보고 무슨 하키 흡술 대회도 하고 스키도 타고 골프도 타고 뭐 다이빙도 하고 많구나.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걸까요?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사기시군이 같이 머리 맞대고 강원랜드하고 수기를 해서 경쟁해서 지거든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100가지 중에서 뭐 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전부 하지 마라.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강원도가 한 단계 도약하면서 강원랜드 매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조문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발의됐지만 결국 제외됐습니다. 지역에 새로운 좀 생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마련하려고 했었는데 뭐 관련 중앙부처 이제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한시적으로라도 매출 제한 같은 핵심 규제만이라도 조금만 풀어달라는 한번 시도해보자는 애타는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옵니다. 그런 규제를 전체를 풀지 못하더라도 한시적으로 5년이나 3년을 한번 해보고 부작용이 생긴다 그러면은 거기서 과감하게 저희들도 뭐 받아야죠. 한번 해보자. 손 들겠다 이거야. 승부를 걸어야지. 이러다 보면 다 죽어요. 지역 경제가 다 죽어요. 오히려 역으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폐광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의 가치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보자. 그래 하는 것이 결국은 강원랜드가 좋아지고 강원랜드가 좋아지면 지역에 쓸 수 있는 여유가 더 많이 생기고 수십 년 줄기차게 쏟아지는 지역의 요구에 카지노와 경마, 소싸움 등 7개 종목을 사행산업으로 묶어 규제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최근 협의체를 꾸렸습니다. 사감위 위원장이 제안을 한 게 그렇다면 정부, 강원도 정선군 그리고 지역 대표들이 모여서 이 안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안을 한번 다루어 보자. 그 옛날 한마음 한뜻으로 강원랜드라는 해법을 찾았듯 끈질긴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지노업을 관광산업으로 좀 도와주십사. 이걸 하나의 사행산업, 도박이나 사행산업으로 볼 게 아니라 관광산업으로 도와주시면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이런 이 과도한 규제에 혁파를 내 가지고 이 부처에 또 설득하고 이 이해를 구해 나갈 작정입니다. 물론 기대도 함께 말이죠. 해외 동종 업계와 좀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정부에서 규제 완화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도 일종의 큰 규제이기 때문에 그 완화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갈 길은 멉니다. 카지노 규제법과 카지노 규제위원회를 갖춘 싱가포르와 게이밍 규제법이 있는 미국 네바다주 등 카지노 산업이 발달한 대부분의 국가는 카지노 관련 독립법과 독립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독립법도 기관도 전무, 관할도 쪼개져 있어 시어머니만 여럿인데다가 어디 하나 책임지려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매출 총량제 같은 경우도 사실 사가미하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 강원랜드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임에도 한국전력법이나 한국도로공사법 같은 공기업법도 없고 처음에 시작을 조금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경마, 복권 등과 함께 묶어 관리될 뿐 전담기구도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내국인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물꼬를 하나 틀어줘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또 김대중 정부에도 내가 보고서를 했어요. 네, 정확히. 어쩌면 우린 카지노를 받아들일 준비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했는데 그 모든 그 준비 과정이 사실은 그때 조금 부족했어요. 준비가. 우리 한국은 좀 빨리빨리 하잖아요, 뭐든지 진도가. 그래서 그것이 좀 부족해서 그런 좀 폐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강원랜드 생긴 거의 20년 된 거 아니에요? 20년이면 벌써 뭐 다 넘어서고도 남죠. 지금 필리핀 10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하고서는데. 카지노라는 낯선 세계, 강원랜드라는 미지의 영역을 일단 가로막고 본 건 그 때문이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규제가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저희들도 깊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다. 그다음에 이제 많은 돈이 큰 돈이 이제 오고 간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좀 각종 어떤 좀 그 범죄라든지 부작용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고요. 이쯤 되면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있죠. 우리 사회가 카지노를 두려워하고 강원랜드가 부정의 온상으로 비춰진 이유. 그래서 꺼리고 꺼려왔던 이유. 클럽이니까 또 즐기고 재밌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또 치료하고 해야 이게 서로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바로 도박 중독 문제입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거 다 도박이고 사람들 다 패해주는 거야 이렇게 될 거잖아요. 뭐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지만 우린 도박 중독을 치료의 대상이라고 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다른 카지노 국가들과 달리 이번에도 탄탄한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죽는 사람이 있어. 미국의 카지노에서도 한국 사람만 죽어. 한국 사람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하게끔 했느냐라고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알코올과 마약, 인터넷과 음란물, 그리고 도박을 5대 중독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독률이 가장 높다가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양에는 오픈된 카지노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 다 들어와서 게임 하라 마라 간섭을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근데 이건 딱 울타리에 갇혀놓고서 거기서 해라 하니까 공안에서 그냥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우린 통계 하나 변변찮습니다. 대략 추정컨대 뭐 한 1%, 2% 정도 잡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에 대한 전반적인 유병률이 딱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추정만 해요, 추정만. 우리나라에는 도박 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부처가 없습니다. 내 일상을 즐기러 간다는 생각으로 오지 여기 와서 내가 10만 불을 갖고 와서 100만 불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서가 많이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강원랜드를 시작할 때
카지노에 대한 그 모든 점을 우리가 좀 잘못 인식을 시키지 않았나.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도 있지만 상담 위주인데다 그마저도 알코올 중독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확한 이런 치료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진짜 문제가 된 다음에는 좀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만 얘기하면 치료도 더 안 받고 더 문제는 더 커지고 인식은 더 나빠지고. 탄가루 풀풀 날리던 잿빛 도시의 성 강원랜드. 지역이 거의 초토화되고 소멸될 때 이 주민들이 생존하겠다고 여기 서자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이 쟁취해낸 것이 이 강원랜드입니다. 날아오르진 못했지만 부지런히 달렸고 휘청였을지언정 주저앉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도 강원랜드는 우리 폐광 지역에서 정말 유일한 희망이고 없어지면 뭐 여기는 그냥 뭐 보호벌판이 되겠죠. 강원랜드는 매년 신입 직원 채용에서 폐광 지역 인재를 30% 이상씩 뽑고 있고 전 직원 중 반은 폐광지 주민입니다. 우리 범 정규 직원의 50%는 폐광 지역, 또 강원도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한 65%가 우리 강원도 사람들입니다, 직원이. 그리고 협력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거의 처음에 90%, 지금 한 87% 정도 됐는데 폐광 지역 사람들이에요. 삼척과 영월, 태백에는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짓고 노인 요양시설을 세웁니다. 강원랜드가 멈춰버리니까 폐광 지역 4개 시군이 불이 꺼졌습니다. 이걸 본다고 하면 강원랜드가 우리 폐광 지역에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강원랜드는 아슬아슬하던 폐광 지역을 얻고 사회 전반을 지원해 왔습니다. 옛 광업소를 매입해 탄광문화공원도 조성 중입니다. 강원랜드의 뿌리가 된 지역의 어제로 내일을 이어갑니다. 광산 마을만 가지고 있던 독특한 문화들, 이런 문화들을 많이 알리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 지역 영세 식당들을 지원하는 맛케다 사업 혜택은 벌써 30호점 가까이에 돌아갔는데요. 리모델링부터 메뉴 컨설팅, 경영 교육까지 진행합니다. 강원랜드 측에서도 진짜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걸 다 안내해 주시고 또 음식도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주셨어요. 태백에는 1,300평 규모의 청년 창업 딸기 스마트팜이 생겼습니다. 강원랜드가 이전 비용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입니다. 광산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 꿈이죠. 강원랜드가 없었다면 석탄과 함께 내리막길을 걷던 이 도시들과 이 도시의 사람들은 오늘 같은 모습조차 이뤄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저희도 진짜 강원랜드를 대체할 만한 고용이 한 6천 명씩 되고 연매출을 1조 5천억씩 올릴 수 있는 뭐 대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굳이 강원랜드를 고집 안 합니다. 살기 위해서거든요. 사랑받지 못하는 카지노, 화려한 엔터테인먼트의 정수가 아닌 숨기고 숨어야 하는 카지노. 강원랜드는 골프장과 워터월드 등 비카지노 분야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역이 그랬듯 살기 위해서요. 기업이라는 것은 수지를 못 맞추면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카지노부터 시작하자.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칩을 모두 거는 것. 반드시 이 판의 승부를 보고야 말겠다는 대담한 배팅. 포커에서는 이를 올인이라고 부릅니다. 탄의 도시, 재의 터전. 이곳은 백두대간 자락의 시푸른 녹음에 구름이 파도처럼 굽이치는 벽파령의 땅입니다. 보이는 건 눈동자뿐이던 지하 막장도 버텼건만 떠나는 사람들, 캄캄한 미래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었기에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옛 영광의 도시와 검은 땅의 두 번째 영광, 강원랜드. 규제로 꺾인 날개를 펴고 다시 한번 비상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나는 크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